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좋은 중고차 고르기 시리즈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상 한 개만 보고 왕초보도 좋은 중고차 고르기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중고차 고르기에 관련된 수많은 영상들이 있는데요. 영상들이 너무 많고 각기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 복잡하죠.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제 영상 요거 하나만 보고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하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괜찮은 중고차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해서 여러분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그 차량이 사고차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 거의라는 의미가 거의 한 99.9% 이상입니다. 자, 제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그 방법대로 했는데 여러분이 구입한 차가 만약에 뼈다구를 먹은 사고차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 그냥 여러분이 진짜 운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살다 보면 진짜 운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쟤는 어떻게 저렇게 운이 없을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사고차 피할 수 있고 좋은 차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이 영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 왕초보를 위한 영상이고, 제 영상을 그동안 쭉 봐오셨던 분들은 좀 반복되는 내용이 있으니까 재미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아반떼 MD를 구입한다고 하고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차량을 구입하시기로 하셨으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지 말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SK 엔카 홈페이지를 키시면 됩니다. 자, 제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오프라인 매장 가지 말고 SK 엔카 홈페이지를 키시면 됩니다. 여러분 같은 초보자들이 오프라인 매장 가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SK 엔카 홈페이지 키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무슨 엔카 관계자 아니냐, 엔카에서 땡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는, 엔카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엔카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중고차 사이트 다른 곳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냥 엔카로 들어가세요. 케이카 어떠냐? 케이카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그냥 엔카로 하겠습니다. 자, 아반떼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차량은 아무거나 똑같습니다. 아반떼로 가서 MD 선택하고요. 오늘은 그냥 휘발유 모델, 옵션은 아무거나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거는 엔카 서비스라는 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엔카 진단 차량이라는 체크박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요 체크박스를 누르시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하면요. 자, 요 SK 엔카 진단 차량의 의미가 뭔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체크박스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 장소인데 요번에 사과를 쭉 매입했는데 사과를 먹어봤는데 이 사과 맛이 완전 개꿀인 거예요. 사과가 너무 맛있어. 그러면 손님들한테 사과를 막 썰어주면서 먹어보라고 하겠죠. 이 사과 너무 맛있으니까 막 먹어보라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중고차 딜러는 선수들이니까 차량을 매입하는 순간 이 차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알거든요. 딜러가 봤을 때 이 차는 진짜 좋은 차면 SK 엔카라는 사설기관에 한 번 더 진단을 받아요. 왜? 자신이 있으니까. 이 차는 진짜 무사고니까. 외판도 교환이었고 뼈다구도 무사고니까, 프레임도 무사고니까 SK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아서, 야 봐봐, 이 차 성능 기록부도 문제없고 SK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 받았는데 거기서도 무사고니까 야, 이 차는 진짜 좋은 차야 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 겁니다. 과일 장사로 치면 맛보라고 막 이거 개꿀이라고 그냥 막 우기고 있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자, 반대로 정말 안 좋은 차면 굳이 이 사설기관에 SK 엔카의 진단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진단을 한 번 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막 뼈다구도 먹었고 외판도 교환이 있다는 거를 진단받아서 손님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우리들은 선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눈치를 보면 됩니다. 잘 아는 사람은 누구냐? 중고차 딜러. 중고차 딜러들은 선수들이고, 이 선수들은 딱 보면 압니다. 차량을 매입하는 순간 알고, 이 선수들이 SK 엔카의 진단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이런 진단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여기 있는 차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거의 다 무사고차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다 무사고차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자, 이렇게 하면 한 가지 이제 예상되는 댓글이 있는데, SK 엔카 진단을 받지 않은 차들 중에서도 무사고차 있지 않아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냥 왕초보들 기계적으로 좋은 차를 고르기 위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좋은 차들 중에서도 떨어져 나간 차들은 있지만 일단 사고차는 거의 남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남은 차들 중에 우리가 사면 안 되는 차들은 일단 크게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명의 변경이 많은 차 걸으셔야 되고요. 렌트 이력이 있는 차 걸으셔야 됩니다. 명의 변경이 많은 차들 중에서도 문제 없는 차들이 있고요. 렌트 이력이 있는 차들 중에서도 상관없는 차가 있지만 그냥 걸으세요.
빠르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으로 여실 거는요. 보험 이력을 여시면 용도 이력 없음, 렌트 이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명의 변경 횟수 1회. 첫 차부터 좋네요. 이 차는 2011년도 12월에 출고됐고 2019년도 11월 22일에 소유자 변경됐습니다. 아마 딜러 명의로 변경이 됐으니까 팔린 거고요. 사고는 2019년도 3월 달에 보험 처리 내역이 41만 6,590원 있고요. 그거 외에 아무 사고도 없습니다. 이 차는 그냥 완벽하게 1인 소유 차량이고요. 렌트 이력 없습니다. 영업용도 이력 없죠. 대여 사용 이력 없고요. 영업용도 이력 없습니다.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판은 팬더 교환이 있고요. 뼈다구는 교환이 없습니다. 자, 외판 교환은 기본적으로 상관없고요. 뼈다구만 문제 없으면 기본적으로 무사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구입하셔도 되는데 팬더 같은 거는 교환하기 쉽기 때문에 그냥 교환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팬더 같은 경우는 이 팬더가 이쪽에 사고가 있었고 이쪽 사고 있는 과정에 혹시나 이 앞바퀴 축을 먹은 사고가 아니냐라는 게 조금 찜찜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팬더 사고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 이 팬더 사고가 은근히 흔하거든요. 주차하면서 기둥 같은 데 살짝 비비면은 팬더 교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일 가능성이 높고 보험 이력을 보시면 지금 41만 6,590원 지금 정확하게 내역이 안 나오는데 41만 5천원 정도가 사실은 그냥 이런 아반떼 정도의 팬더 하나 교환 정도에 해당하는 수리비 정도로 추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이력이랑 성능 기록부랑 대략 매칭도 맞고 이 차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 차는 그냥 구입하시면 되는 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 밑으로 가시면 외판은 팬더 하나 교환 있고요. 프레임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이런 차는 구입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뼈다구고 외판은 상관없습니다. 외판은 참고사항은 돼요. 단 팬더 교환은 조금 찜찜은 합니다. 찜찜은 한데 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게다가 이 차는 1인 소유 차량이니까 가산점이 있습니다. 이 차는 구입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때 이 판매자의 정보를 한번 보는데 2006년도에 가입했고 가입한 지도 14년이나 되셨고 누적 판매 대수가 500대나 되는 분입니다. 이 정도면 구입하시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으로 막 유튜브 영상에 보면 이상한 영상들이 있는데 이상한 행동 하시는 딜러분은 아니실 겁니다. 제가 이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요. 구입하시면 됩니다. 첫 차부터 좋네요. 2011년식이고 16만 킬로인데요. 개인적으로 8년 정도 됐고 16만 킬로면 새 차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길들이기 끝난 차니까 이제부터 타시면 됩니다. 자, 다음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이력 보고요. 명의 변경 횟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출고가 됐고 2020년도 1월 2일 날 소유자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딜러, 상사한테 판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차는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렌트카 아닙니다. 이 차는. 자, 보험 처리 내역을 보는데 자잘한 보험 처리 내역이 있는 거는 좋습니다. 40만원, 19만 4천원, 21만 9천원, 44만 9천원 다 좋은데 마지막 사고 2019년도 12월 13일이 수리비가 미확정이죠. 마지막 사고 미확정으로 중고차로 나온 차량을 저는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일단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겠습니다. 이 차는 앞에를 박았죠. 전방 먹고 팬더 먹고 본네트 먹었습니다. 뼈다구는 안 먹었는데 이제 이 정도 이렇게 먹었으면 추정컨대 왠지 이쪽 인사이드 패널도 좀 먹지 않았을까 싶은 강력한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성능 기록부를 과연 내가 믿을 수 있나?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성능 기록부를 좀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SK 엔카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프레임이 이상 없다고 나오죠. 외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솔직하게 이것도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1인 명의 차량으로 잘 타다가 12월 13일 날 제대로 어디 갖다 박은 거죠. 어디 박고 차주가 그냥 김새서 갖다 판 겁니다. 그날 그때의 사고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차를 그때 타던 차주인데 차주는 이 차를 그냥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이 차를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미확정으로 나오는 차량은 보통 사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을 수도 있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차를 한 대만 사면 되거든요. 자, 여러 대 사야 되는 거 아니죠. 딱 한 대만 사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안 사면 됩니다. 한 대만 고르면 되기 때문이죠. 안 삽니다, 저는. 다음 차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의 변경 횟수가 좀 있죠. 명의 변경 횟수가 있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요. 저는 1인 명의 차량을 추천합니다. 명의 변경 횟수가 한 2번 있고 3번 있고 전혀 나쁜 건 아닌데요. 여러분 차 한 대 살 거죠. 1인 명의 차 사세요. 그러면요.
다음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변경 횟수 1회입니다. 자, 2013년도 출고됐고요. 2019년도 12월 24일 소유자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딜러한테 판매된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 변경 없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수리비용 15만원 발생, 2013년도에 수리비용 76만 2천원, 2016년도에 29만 1천원, 2013년도에 수리비용 76만 6천원. 자, 이런 거 보시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보험 처리 내용 있으니까 이거 사고 아니에요? 사고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금액이 작은 한 50만원, 100만원 이내의 사고들은 괜찮습니다. 50만원, 100만원 정도의 사고들은 큰 사고가 아닙니다. 소위 얘기해서 뼈다구 먹은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내 차 피해 중에 70만원짜리 사고 보면 부품이 43만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거의 뭐 범퍼 하나 교환하는 정도의 사고기 때문에 사고가 아닙니다. 범퍼 교환은 사고가 아니죠. 정확한 내역은 이제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 키가 풀립니다. 자,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일단 나가보고 그냥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카 진단을 봤는데 외판이 교환이 팬더 교환이 있네요. 그쵸? 프레임은 교환이 없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팬더 교환이 있는데 팬더 교환은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조금 찜찜해요. 그러니까 팬더는 교환을 할 여진 많다. 주차하다 기둥 비비면 팬더 교환한다. 팬더는 볼트만 몇 개 풀르면 되니까 쉽게 교환을 하게 된다. 그런데 팬더 교환은 자동차 구동 축이랑 관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바퀴를 크게 먹은 사고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찜찜하다. 안쪽에 휠하우스를 먹은 사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이 무사고라고 하는데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냐? 휠하우스가 무사고라고 하는데 이걸 과연 믿을 수 있냐? 조금 의심스럽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처리 내역을 보는데 사고 비용이 그래봐야 70만원 수준이면 괜찮습니다. 앞바퀴 휠하우스 사고를 먹었으면 70만원 괜찮습니다. 이 정도 사고면요. 자, 근데 추정을 하자면 이 차는 팬더 교환이 있는데 43만 1천원, 요게 아마 팬더 교환을 한 것 같고요. 2013년도 6월 22일 날 이 차량은 76만 2천원짜리 보험 처리, 부품가액 43만원으로 요날 팬더 교환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2013년도 6월 22일 날 타차도 물어줬다. 타차 가해가 76만 6천원이 있습니다. 타차는 부품이 27만원, 공임이 21만원, 도장이 27만원 있는 걸로 보니까 타차랑 서로 골목에서 비빈 거죠. 말하자면 골목에서 비볐거나 뭐 주차하다가 비볐거나, 그러니까 요거는 주차하면서 팬더를 비빈 사고예요. 그래서 팬더를 그냥 교환해버리고 그 다음에 범퍼 같은데 살짝 도장하고 그런 작업한 차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휠하우스 뼈다구 먹은 사고차는 아니구나 라고 강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는 구입해도 된다 안 된다? 구입해도 된다. 근데 이 차 가격이 그래서 이 차는 구입하시면 그냥 개호구가 되는 거죠. 이건 가격을 잘못 올린 것 같은데요. 뭐 예제로는 재밌는 예제인데 가격은 이게 이 가격이 아니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차량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량을 골랐을 때 뭐 나쁜 차를 구입하게 되는 운이 나쁜 상황도 있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르면요. 자, 다음 차량 보도록 하겠습니다. 휠 교환했죠. 휠 교환한 차량은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명의 변경 횟수 6회입니다. 6회인 차량은 안 사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 사시라고 하면 돼요. 명의 변경 횟수 3회 있습니다. 명의 변경 3회는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고요. 뭐 실제로 저도 이런 차를 구입할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인 명의 차량을 위주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겠고요. 자, 2012년도 2월에 출고됐고 2020년도 1월 15일 최근에 중고차 상사로 판매가 됐고요. 보험 처리 내역은 2013년도 3월 16일 날 54만 9천원 이거밖에 없고요. 다른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험 처리 내역 아주 깨끗하고 용도 이력 없습니다. 보험 내용은 아주 깨끗합니다. 2012년도 10만 킬로, 키로수 적당하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판 문제 없고요.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누유는 뭐 볼 필요도 없고요. 이 정도 연식이면 뭐 누유가 지금 없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좀 있으면 누유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유 있으면 고치면 되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뭐 누유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유 있으면 뭐 고치면 되고 누유 있으면 흘리면서 타도 됩니다. 자, 외판 문제 없고요. 뼈다구 문제 없습니다. 이 차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사면 되는 차입니다. 이런 차 그냥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 변경 횟수 1회. 자, 2013년도 1월 11일 출고됐고 2019년도 12월 11일 날
상사로 판매됐고요. 보험 처리 내역 50만 3천원, 47만 4천원, 34만 7천원 이런 자질구레한 사고들은 괜찮습니다. 큰 사고 아니니까요. 26만 5천원, 64만 2천원, 73만 8천원 굉장히 다 자질구레한 찌질한 사고들이고요. 이런 처리 내역 있다는 거로 보건데 이거보다 더 큰 사고가 있는데 보험 처리를 안 했을 가능성은 없고 이건 대단히 찌질한 사고이기 때문에 뼈 따고 먹은 사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사실상 큰 사고 없는 차가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양쪽 팬더 교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찌질한 보험 처리에 의해서 처리된 팬더 교환이고 이거 절대 큰 사고에 의한 교환 아닙니다. 걱정할 거 없고요. 자, 그 다음에 SK 엔카에서 한 번 더 진단을 받았는데 뼈다고 문제 없고 외판은 양쪽 팬더만 교환이 있는데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휠하우스, 앞쪽 휠하우스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실제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믿음이 가죠. 이런 차량은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차들 구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속 차들이 너무 다 멀쩡해서 지금 좀 사실 재미가 없는 상태인데 구입하면 안 되는 차가 좀 보여야 재밌는데 2011년식 33,000km 가격은 780만원이고요. 보험 이력은 명의 변경수 1회 2011년도 6월 28일 출고됐고 2019년도 12월 12일 날 소유자 변경 이력 있고요. 보험 처리 내역은 93만 8천원, 90만 4천원, 31만 5천원, 61만원, 126만 7천원 요게 약간 크긴 큰데 2016년도 1월 25일 2016년도 1월 20일 요 사고인데 상대방 사고가 126만원 물어줬고 내 차는 93만 8천원이란 말이에요. 조금 뭐가 있긴 있는데 부품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고 공임이랑 도장도 비율이 큰 거로 보건데 큰 사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품이 그래봐야 37만원이라는 거는 그냥 찍찍 긁기만 한 사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차도 찍찍 긁고 서로 그냥 문대기만 했다는 얘기죠. 그냥 그런 사고기 때문에 금액은 93만원으로 컸지만 어디 때려박아서 막 휠하우스 쪽에 안쪽 부품 교환한 그런 사고는 아닌 겁니다. 자, 성능 점검 기록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긁었죠. 이런 거 쭉 긁은 겁니다. 그냥 그런 사고. 그래서 문짝 교환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도 그냥 구입하시면 되는 차고요. 썰렁합니다. 썰렁하고 외판은 그래서 이렇게 교환 있고 프레임 뼈 따고 문제 없습니다. 이런 차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좋은 차들밖에 없는데요. 이 SK 엔카 진단 받은 차들은 기본적으로 웬만해서 괜찮은 차들밖에 안 남습니다. 이제 걸러야 되는 차가 뭐냐면 자, 다음 차량을 보시면요. 이 차는 보험 이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력을 보시면 용도 이력에 사용 이력이 있음으로 나오죠. 처음에 보시면 2012년도 11월 29일 날 번호판이 53에 허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보시면 영업용도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카로 용도 사용 이력이 있는 차입니다. 이런 차는 구입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구입을요. 렌트카로 된 차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가격은 조금 저렴할 겁니다. 시세 대비. 기본적으로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요 SK 엔카 진단 받은 차량으로 되면은 외판하고 뼈다구를 진단해 주니까 무사고 차들로 걸러지는데 렌트카도 무사고 차는 요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렌트카를 여기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차를 걸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그냥 보험 내역 봐서 큰 사고 없고 성능 기록부 봐서 문제 없고 엔카에서 외판 뼈다구 문제 없는 차량으로 구입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에 또 요런 예가 있습니다. SK 엔카 진단 받은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성능 점검 기록부는 나오는데 보험 이력은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누를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매물은 그냥 걸러버리면 됩니다. 더 이상 고민을 안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은 그냥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겠다는 거랑 똑같은 행동인데 그냥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진짜 좋은 차라면 딜러가 이 폐를 감추지 않거든요. 보험 이력에 분명히 나쁜 이력이 없다면 이렇게 감추지 않아요. 이건 지금 감추고 있는 거거든요. 안 보여줄 거야 이러는 건데, 자, 제가 아까 물었지, 과일 장수가 과일이 맛있으면 맛보세요 막 이렇게 보여준다 그랬죠. 이건 지금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맛은 안 보여줄 건데 너 그냥 이 과일 사가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안 사면 됩니다. 나가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요, 이 차량의 경우는 성능 기록부가 공개가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안 나와 있으면 이것도 똑같은 건데 이것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능 기록부는 공개를 하지 않고 엔카에서는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엔카에서는 프레임 문제였고 웹판은 프론트 팬더만 교환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엔카에서 진단 받았으니까 이거 믿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엔카는 사설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물론 엔카가 나름대로 이제 공신력 있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 쳐도 이거 뭐 짜고 치는 걸 수도 있고 엔카는 믿을 수 없습니다. 얘네가 뭐 나름대로 어떤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 같은 게 있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뭐 취등록세 내고 등기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잘못 사면 골치 아프죠. 뭐 현실적으로 골치 아픕니다. 살 때 제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대단히 이상합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요거는 이게 사실은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성능 점검 기록부를 오픈하지 않고 사설기관인 SK 엔카에서 진단을 받은 것만 오픈한다? 굉장히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겠다 하시는 분 아니면 저 같으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차를 100대 사야 되는 게 아니죠. 차를 한 대만 사면 됩니다. 이런 차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이런 차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차량을 고르시고요. 그 차량을 고른 다음에 엔카 진단 차량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렌트카 차량을 걸으시면 되고요. 1인 소유 차량으로 가시는 걸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1인 소유 차량은 대단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1인 소유 차량으로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성능 기록부나 보험 이력이 하나라도 혹시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무조건 걸으시면 됩니다. 그건 무조건 걸러야 되고요. 근데 보통 이제 SK 엔카 진단 받은 차량은 보통은 다 공개가 되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이제 그걸 공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걸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원하시는 차량을 고르고 그 고른 차량 중에 엔카 진단 차량이라는 탭을 고르면 기본적으로 무사고 차량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차량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다 무사고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프라인 매장 가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냥 이렇게 고르는 게 더 빠릅니다. 이건 다 무사고 차고요. 그 다음에 카이스토리 보고 렌트카는 걸으십시오. 자, 그러면 렌트카 걸러진 무사고 차들만 남죠. 그 중에 1인 명의 차량 위주로만 고르세요. 1인 명의 차량은 대단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1인 명의 차량은요. 자, 명의 변경이 2번, 3번 있어도 그렇게 나쁠 건 없습니다. 사실 중고차 사는 상황에서 1인 명의 차는 그래도 장점이 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차를 여러 대 살 거 아니니까 1인 명의 차량을 좀 고집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 대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고른 다음에 성능 기록부나 카이스토리가 엔카 홈페이지 상에 오픈되어 있지 않다, 누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똥이에요. 똥인지 맛을 보겠다, 어리석은 행동하지 마세요. 그냥 걸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걸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처리 내역은 국산차의 경우는 한 100만원 이하의 사고 처리 내역이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 건 다 괜찮고요. 100만원 이상의 사고 처리 내역이 있다? 그거는 조금 걸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봤던 그런 것들은 다 괜찮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성능 기록부에서 외판 교환까지는 괜찮고요. 뼈 따고 먹은 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SK 엔카 진단 차량으로 이렇게 이미 고른 이상 뼈 따고 먹은 차량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 여러분이 오프라인 매장 가서 발품 팔고 아무리 노력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고르면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골라도 여러분이 오프라인 매장 가서 고르는 것보다 더 쉽게 좋은 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할 거는 뭐 타이어 라든지 판매하는 딜러의 성향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그거는 마지막에 뜨는 링크를 보면서 그 링크에 되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이 추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렇게까지만 보고 고르셔도 그냥 다 골라집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